반갑습니다. 가라의 비밀 지금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했고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2번 구역 세문이 청동기의 2번 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번 구역에 걸 자세히 보면은 이 무슨 나뭇가지처럼 가지가 쭉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에는 꽃봉오리고요. 그런데 이 꽃봉오리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7개의 벨의 마지막 끝부분인데 요 고사리 문양 6개하고 7개까지 이 공통적으로 2개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꽃봉오리 부분이 되겠고 봉오리 부분이 되겠고 여하튼 이 옆에 이제 고사리 모양 쌍 모양으로 6개가 있는데 6개 그 다음에 봉오리까지 합해서 7개 7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 고사리 쌍으로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고성박물관에 해설사 한 분이 이 문양을 자기는 인동당초 문양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동당초 문양에 대해서 이건 좀 과연 이게 인동당초 문양과 뭐 유사한가? 좀 그렇게 좀 의심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뭐든지 좀 그 고대 역사 모든 분야가 좀 그렇지만 저는 좀 열려 있는 자세로 모든 것을 수용을 해서 가능성을 타진하는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동당초 문양을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인동꽃은 이제 이렇게 검은화라 해가지고 검색을 띈 거, 흰색을 띈 거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이 변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 꽃에 대한 전설도 있어요. 뭐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어떤 전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인농초의 당초 문양이 이게 이제 약간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도자기에 새겨진 이제 이게 문양 가에 새겨진 문양인데 약간 보면 이게 저기 그 아까 2번 구역에 나온 그 문양의 회오리 모양하고 좀 닮기는 닮았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고대 전통 문양에서 이제 아래에 이제 뭐 삼태극 문양이 있고 가에는 이제 이 당초 문양으로 쭉 연결된 등굴 식물이니까 이렇게 쭉 등굴이 뻗어가면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이런 모양인데 요게 이제 또 학자들이 하면 이게 이제 그 백제 무열왕릉 왕관 장식에 이 문양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접시에 새겨진 이 당초 그 인동당초 문양을 보면은 이 회오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는 전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내가 생각한 게 그 유럽에도 인동당초 문양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이제 이 새하고 같이 어우러진 이 당초 문양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을 하던 건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인도 오래된 나가족 뱀족의 어떤 당금에 그려져 있는 장식인데 요게 1번 그림을 보면은 제가 네모를 치놨는데 여기 보면은 가운데 당금이 있고 좌우에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이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연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삼지창 이것은 삼지창 모양은 항상 창조신을 뜻했고 이 창조신을 뜻하는 꽃은 연꽃이거든요. 근데 연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꽃 모양이 연꽃 같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설사님이 인동 당초 문양이다고 이야기했을 때 요 나가족 당금에 있는 장식을 떠올렸거든요. 그게 보니까 역시 그 인동꽃들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신을 뜻하는 어떤 이 인동 금은화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 옆에 이제 요는 뭐 고대 여러 가지 문양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도 가운데에 요 녹색을 꺼낸 걸 보면 좌측에 이 가운데에 당근 모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좌우에 이렇게 꽃이 올라온 거 보면 당초 문양하고 좀 닮긴 닮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금은화가 고대에서는 문양으로서는 이 창조신을 주로 삼신을 뜻하는 이 꽃이고 요거는 주로 새하고 연관이 있는 문양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래서 뭐 어차피 칠성신도 새로서 묘사가 많이 되니까 하늘에서 온 신들은 전부 새로서 묘사가 많이 되니까 이 인동당초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독수리로 묘사되고 독수리는 이제 수메르 신화에서는 엔릴 최고의 지배자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 독수리는 최고의 신이죠. 제우스가 독수리로서 이게 묘사를 되고 상징화되고요. 근데 이 독수리의 이 금은화, 이 인동 문양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실한 거는 이 인동당 금은화도 이게 창조신 삼신으로 상징화되는 꽃이다. 요 밑에는 이제 보면 또 저기 연꽃이 있어요. 연꽃이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등굴성 모양은 지금 현재 이제 쭉쭉 뻗어 나간다 등굴성으로 해서 아마 이게 금은화로 상징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인동당초 문양보다는 7수로 표현되는 뱀 문양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이 회무늬 청동기를 관찰하면서 문양을 해석하면서 뱀 문양이 안 나와서 엄청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왜 뱀 문양이 안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찾다가 제가 인터넷 청동기 유물들을 좀 검색을 했어요. 하니까 마침 재미난 작년도 9월달에 저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에서 인간으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인간들하고 같이 인간화됐다 뭐 그런 의미로 요 주제를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에서 인간으로라는 주제로 청동기 유물 전시회를 했는데 그게 보면은 이 새 모양이 주전자가 있어요. 주전자가 있는데 이 주전자는 주전자의 몸통분을 보면은
용머리 또는 뱀꼬리 모양으로 또아리를 턴 그 뱀의 문양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왜 또아리를 턴 뱀 문양을 제가 주목을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청동기 문양이 새겨진 뱀 문양을 보면은 뭐 이렇게 뱀 문양이 이렇게 좀 나와요. 완전히 좀 어느 정도 또아리를 튼 것도 있고, 또 뭐 또아리를 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길게 또 늘어선 것도 있고, 이렇게 청동기 문양에서 뱀 문양이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제 이 주전자인데, 새 모양의 주전자인데 배 부분에 이 분명히 이 뱀 문양이 두 개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새의 청동기를 보면은 이제 이 배도 역시 뱀이 좀 구부려 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배 부분에 있고, 또 머리 부분에 뱀이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서 온 뱀신을 뜻하는 청동기 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이제 꼬리까지 해가지고 다리가 3개고, 이 청동기는 전부 발이 3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삼신사상하고 연결되고요. 그건 또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아메리카 네바다주 그 앙굴백화에 보면은 여기에 그 F 그림을 보면은 이 뱀이 또아리를 털고 꼬리 부분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뱀 문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요거는 뱀하고 연관이 있는, 칠성신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유물이다, 문양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그 페르시아의 그 엘람 유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엘람 그 백화, 페르시아 쪽에 어떤 백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날개단 독수리들이 있고, 독수리 행성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7개 꽃이 피었어요. 하나, 둘, 좌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꼭대기까지. 그 다음에 우측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는 이제 그 세무늬 청동기의 양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7개, 그 패턴하고 닮았고, 요 빨갛게 그려진 거 보면은 전부 그 뭐 새싹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7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칠성별의 칠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도 이제 뭐 유사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 빨간 그 박스를 친 거 보면은 그 안에도 볼록볼록하게 놓은 게 7개 이게 문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옆에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왕관을 쓰고 있고, 한 사람은 그 물고기 갑옷을 같은 것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벨이 있고, 요 사람은 조인, 새 인간, 요쪽에는 물고기 인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초승달을 상징하는 초승달 그 문양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수메르 신화에서 백화에서 제가 가져온 문양인데, 이 초승달 문양이 있고요. 요게 이제 여신으로 보는데, 여기도 머리에 보면은 7개 가지의 무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시녀 같은 사람들이 이걸 들고 오는데 보면은 뭐 어깨에 쥐고 있는데, 요게 빨간 박스로 쳐지는 거 보면은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동아대 박물관을 갔었는데, 그 창녕 지역에 그분이 이 7가지 석판이 7가지 모양이 딱 요 지금 7가지 모양과 유사해요. 또 꽃처럼
꽃의 모양으로 7개가 딱 그려졌는데 제가 사진을 오래전에 찍었는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뭐 7개 요 가지 문양은 뭐 너무나 많으니까 사실 일일이 열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야시대 고분에서 나온 요 7가지 왕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가운데 있는 거는 이거는 금은 아니고 청동인가 여하튼 뭐 철제인가 되는데 여기도 7가지가 3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 지역의 이 7가지 문양이 신라 왕관에서는 대표적인 거고요. 이게 어떨 때는 8개로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리지널은 역시 7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고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합천 옥전 지역에 가면은 고궁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옛날에 한번 일제시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었는데 거기서 상당한 유물들이 나왔는데 그걸 다시 그냥 무슨 일인지 덮었어요. 덮었는데 그 뒤에 이제 경상대 박물관 팀들하고 뭐 이래서 이걸 했는데 이 합천 옥전 지역에 유물이 대단한 유물들이 나왔어요. 전부 보물로 지정이 됐고요. 그게 보면은 금동관도 나왔고요. 금관도 나왔고, 그 다음에 말가리개, 철로 된 말가리개가 나왔는데 그게 6개인가 4개인가 나왔어요. 일본에 1개인가 2개인가 있고 신라의 김해에 1개인가 나왔고, 근데 무려 이 옥천 지역에서는 4개인가 6개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유물들이 나왔고 그게 보물로 지정이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은 합천에 보면 다랄이라고 있어요. 다랄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랄이가 이게 옛날에 다라국이 아니었겠느냐. 옛날에 문헌에 놓는 게 이제 다라국이라고 있으니까 이거 연간시 학자들이 여기에 다라국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 또 뭐냐 하면은 일본에 다라국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했던 큐슈에 가면은 다라국이라고 지금도 지명이 다 있습니다. 폰말도 다 있고요. 있는데 그러면은 일본이 옛날에 여기다 임나 본부설 그거를 다스렸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제야사학자들이 반발이 일어나고 그 다라국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뭐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다라국이 이 다라국 옥전 지역은 대단한 왕권을 가진 상당히 강력한 소국이 있었고, 소국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국가가 있었고, 이게 나중에 멸망하면서 일본으로 가서 다라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일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반대로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 옥전 지역은 대단한 유물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들이 이걸 막 밭이나 이렇게 파면은 옥구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름이 옥전인데, 이 옥은요 신의 보석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보석이 아니에요. 이 옥은 대단한 가치를 지닌 그 당시에는 구슬이었고, 이게 이제 옥황상제, 그 옥황상제가 바로 이 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왜 옥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바리떼기 공주의 자료를 찾다가 내가 본 건지 서왕모 우리 마구할미 그거를
상징화되는 인물을 내가 검색하다 찾았는지 이 오색 보석을 가지고 하늘을 메웠다,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제가 그 수메르 신화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이 그 니비루라는 행성에 하늘이 뚫려 가지고 그 바리떼기 공주가 이 금을 찾으러 내려왔는데, 이 금뿐만 아니라 이 오색 보석, 그 중에 저는 이 옥이라고 생각해요. 이 중요한 게. 그래서 옥을 가지고 또 어떤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옥황상제가 이 옥을 상징하는 것도 있다. 금도 뭐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합천지역은 이 옥을 가공하던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와요. 옥을 갈고 옥을 채취하고 또 구슬을 만들고. 그래서 이 합천 옥전 지역은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삼국 유사나 뭐 삼국 사기 이런 데서 가야의 어떤 역사를 찾으려면은 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뭐 그 설명 부분이 너무 빈약하고요. 이 가야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엄청나게 광활하고 어찌 보면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어떤 연맹 국가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 가라는 뭐 성자에 의해서 다 역사는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을 많이 했고, 그래서 문서상으로서는 우리가 이거를 역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야는 그래요. 그래서 이 문서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언어, 그 다음에 구전에 내려오던 이야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물이죠. 유물을 가지고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지금 뭐 가야의 구역이라고 전반적으로 교과서에 보면은 전라도와 백제하고 신라의 사이에 틈새에 끼어 있는 조그만 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나주 지역에도 이게 금동 신발이 나오는데 거기에 물고기 문양이 있었고, 그거는 결국 가야 국으로 봐야 하고, 또 보라국이라고 그 나라가 라자를 가진 나라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야산은 이렇게 다 새롭게 분명히 조명이 되고, 우리의 인식도 굳이 그것을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얽매여서 그 한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 옥전 지역을 좀 주목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이번 구역의 그 고사리 문양은 7가지의 문양으로 추정이 되며, 이번 구역이 묘사된 돌기행 문양은 7머리 뱀, 칠성신으로 표현한 것이며 또아리를 턴 뱀 형태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앞으로 또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서 타당성을, 제가 주장한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밝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실 이 세문이 청동기의 길을 적극적으로 그 해석을 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누가 정답이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전 세계 문양과 상징물을 연구해 온 해석가로서 저는 제 주장을 이제 펼치는 것인데, 이제 학계에서 하는 것은 또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 학계 나름대로 또 뭐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고 다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오랫동안 고대 유물과 상징문을 봐온 관점에서 어떤 고착된 사고가 아니고 아주 열려있는 사고로 전 세계 유물과 유물의 문양과 상징을 비교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3번 구역에 해석을 할 건데, 이 3번 구역은 이 삼지창 모양인데 또 고대 유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 문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두 번 정도의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분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강의를 해야 될 분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